잘 지내고 있었어? 다들 많이 들어왔네. 오늘은 연애운 얘기죠? 다들 반가워요. 이거 다들 볼 때 가로 세로가 헷갈리겠다. 다들 창이 다들 세로인데, 그치? 근데 다들 잘 봐줘서 고마워요. 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동료 아니야? 동자야? 헷갈려 죽겠지? 왜냐면 동료님은 연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연애원이라서 달려왔다고? 동자가 연애원 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동자는 연애를 좋아해요. 다들 반가워요. 연애원 오늘 많이 들어왔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안 그러면은 못 들은 분들이 조금 아쉬우니까, 그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동자인 게 티가 나나? 모르겠어. 아는 이모는 티가 난다고 하는데. 안 자고 달려왔다고? 고생했네. 피곤했을 텐데. 이모는 비타민C 좀 챙겨 먹어요. 괜찮아요. 동자든 동네든 어차피 인사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연예인 이야기. 오늘 저거리? 신상이야, 신상. 감사합니다. 동자인 거 티난다고? 눈썰미가 좋아졌네. 동자는 조금 말이 많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 자고 본다고? 그럼 다들 연애해야지. 동자가 연애 썰전 좀 풀어줄게. 연애라는 거. 첫 번째, 꼬시는 방법. 다들 궁금하겠지. 내 남자 만난, 내 남자. 내 여자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스스로 궁합하는 방법이겠지? 열심히다 기다린다고 해주는 이야기 감사히 듣겠다고 다들 고마워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연애 꼬시는 방법. 꼬신다 하면 좀 이상하죠? 꼬신다 안 하고 물 들어가기. 복숭아 물들기처럼 물들이기. 두 번째, 우리의 궁합이 좋은가 나쁜가? 세 번째, 좋은 사람인가 알아보기. 자, 그런 사람들 궁합 얘기잖아 오늘. 그러면 이별수 다가오는 방법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 이별수가 무엇인가 이런 거. 이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보는 거. 바로 이 3번에 있겠죠? 궁합과 좋은 사람인지 보는 거. 안녕하세요. 바로 이별수는 또 다른 말로 이혼수도 되겠죠? 왜냐면 요즘 다들 동거도 많이 하니까 동거하면 옛날 사람, 우리 사람 기준으로, 신령인 기준에도 결혼한 사이라고 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혼이라고 들어가잖아. 자, 먼저 대충 지금 한 3분 정도 됐으니까 시작을 해볼게. 오늘 좀 각도도 다르게 해보고요. 여기 오방기통도 갖다 놓고 옷도 좀 다르게 했어. 좀 멋있게 해봤어. 댓글에 다들 유튜브 댓글로 조금 이것저것 수정해달라고 한 부분 있는데 잘 듣고 있어요.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볼게요. 엄마가 귀찮아서 문제지만.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내 사람인가? 물들이고 싶을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인가? 근데 있잖아. 결혼운이라는 것도 있고 연애운이라는 거 있잖아. 먼저 첫 번째는 이모들이, 오빠들이, 그리고 형들이. 왜냐면 동자, 동료 왔다 갔다 하거든. 동료님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동자 틀어막을 수도 있으니까 말할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연애. 연애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인연할 때 연이라고 치고 사랑했다고 하자. 그 운은 음질의 운자라고 하면 즉 사랑할 때예요. 알아듣죠? 쉽게 말을 하면 사랑할 때가 들어왔다는 게 바로 연애운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연애운이라면 연애운 보러 우리 손님들 다들 이 설명을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연애운이 들어왔어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그때 내가 연애하고 싶을 때예요.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에 빠져야 될 것 같아. 나 연애할래. 이게 바로 연애운이 들어올 때도 느껴져요. 왜? 스스로 직감을 해서 그래. 지금 할 때인 것 같아. 이렇게 운이 강하게 내리칠 때 느껴요. 저는 항상 외로운데 항상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짝이 있는데 연애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건 좀 다른 연애운이야. 이걸 말을 해줄게. 계속. 두 번째, 정말 연애할 사람이 주변에 다가왔을 때, 연다한 사람이 딱 있을 때, 주변에 운명의 상대가 들어왔을 때 레이더 포착이 딱 된 거야. 저 사람이다. 그 세 번째, 결혼운이 같이 들어오거나 혹은 주변의 환경이 조성될 때 연애운이 들어왔다고 돼. 운이라는 건 내 마음, 환경, 그리고 주변의 인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운을 말할 수 있어. 즉, 내가 준비가 됐냐? 아까 말한 첫 번째 연애운. 두 번째, 내 사람이 들어왔는가? 두 번째 연애운이 있고, 세 번째, 환경이 변화가 됐느냐? 그게 세 번째 연애운이 됐어.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했잖아. 저는 항상 연애하고 싶은 건가요? 항상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하고 싶어. 바람 피고 싶은 건가요? 사실 바람 피고 싶은 사람도 연애운이 들긴 하거든요. 바로 중요한 거는요. 연애운이란 게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있는 기반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전에 계속 유튜브 찍을 때마다,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여거 인스타 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회차별로 얘기한 게 하나 있어. 그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는데 다들 집중하는구나. 그게 바로 어떤 운이 들어도 나 자신이 건강해야 돼. 바로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돼. 건강하고 유지되고 사지가 정확하게 잘 붙어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연애운이잖아. 그 건강하다면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 활기찰 수 있는 방법. 나 자신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까 이모 한 명도 마지막 손님 받았거든요. 8시에. 여기 이모 하나 있을 거야. 그 이모한테 연애운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한 게 뭐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했어. 그래서 동료가 설명한 게 있어. 동료는 뭐라고 했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야? 했을 때 친절하라. 내 자신한테 친절하고 칭찬하고 다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나 잘난 맛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모들, 오빠들, 형들, 사촌 다 모여서 들어봐봐. 할아버지들 들어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상사가, 아버지가 또는 옆에 있는 친구가, 사랑하는 애인이 땡땡아, 너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했을 때 먼저 주눅든 사람 있어요? 먼저 주눅든 사람? 다들 주눅들지. 100명의 비밀. 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정말 잘못됐다 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연애운에 대해서 바로 나 사랑하기 방법, 그러면 이 기반을 다졌을 때 이 테스트에서 전데요? 전 연애운 할 수 없는 건가요? 건강한 연애를 못하는 건가요? 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반응이에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겠습니다. 혹은 여기서 이건 제가 잘못했고 이렇게 변화할게요. 혹은 여기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도 이 부분은 제가 맞아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혹은 집에 와서 그래, 회사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저 친구랑 나랑은 의견이 다를 수 있겠구나. 모든 걸 수긍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우리가 말하는 바로 긍정. 어떤 긍정? 나 자신에 대해서 앞날에서 부정적으로 치닫지 않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그래 땡땡아, 내일은 이렇게 해보자. 어쩔 수 없어. 사람이란 게 내가 오늘 처음 살아봤고 내일도 처음 살 건데 뭐 완벽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자세. 맞아, 건강한 멘탈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자신도 나오고 자신감도 나와. 자신감은 다른 부분이야. 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어떤 점이냐면 아까 이모한테 동료님이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이모 있잖아, 저기 도넛 가게에 3시간 줄 서야지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집 도넛인데 이모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거기 빵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빵돌이야. 그래서 그 3시간 줄 서서 빵이 아니라 도넛을 갖다 줬어. 근데 도넛을 갖다 줬는데 너무 잘 먹는 거 같아서 내일도 모레도 또 사줬어. 매일매일 3시간씩 줄 서줬어.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가 좋아할까? 아니,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이모가 만족스러운가 이모 안에서 해결한 거야. 왜? 여기서 문제점은 바로 그 남자친구한테 도넛 좋아해? 묻지 않고 사간 거. 깜짝 선물 한 번 좀 괜찮아. 하지만 계속 주는 건 그거는 마치 무슨 군만두를 매일 먹이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라고. 계속 학대하는 거랑 똑같아. 맞아. 전 누가 저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멘탈 무너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 무너졌을 때 후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도 잘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이 부분에서 멘탈이 잘 잡힌 사람이 바로 사랑도 유지할 수 있고 내 사랑을 지킬 수 있고 내 사람을 알아봐요. 자, 두 번째로 일단 가기 전에 첫 번째 완벽해야겠지. 꼬시는 방법. 바로 서로 물 들어가는 거, 스며드는 방법. 근데 이모 그리고 형제 잘 생각해봐. 내가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서 땡땡이가 기죽었어. 근데 세모가 와가지고 땡땡아, 기죽일 게 뭐가 있어? 너는 그걸 할 때 엄청 노력했고 그 노력한 걸 내가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증명해. 땡땡아, 내일은 내일대로 넌 잘할 거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멘탈 확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혼나도 그런 식으로 자기 멘탈을 잡아. 그러면 당연히 와우, 저 남자 갖고 싶다 이러겠죠. 바로 그 부분이야. 이거는 인기운 매력운에도 같이 속해요. 우리가 도화사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부러워하잖아. 저 사람 좋겠다, 도화사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매력있게 스며드나 보다, 정말 좋겠다, 계속 쳐다보나 보다, 나도 도화사 하나만 갖고 싶다. 필요 없어. 도화사 없어도 되게 잘 지내는 분이 있어. 도화살이 4개 갖고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있거든요. 4개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와, 4개 가진 남자분 있었거든요. 그냥 어떤 거였냐면 이름 말할 뻔해서 그래. 바로 그 4개 가지고 있는 남성분은 여성분이 하나 있었는데 남성 혐오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운동까지 하는 사람이어서 남자는 쳐단대라 이런 운동,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심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홀려가지고 인사 한번 했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음료수 사주고 출근할 때마다 그 사람 먼저 찾아가고 그랬어. 도화살이 이렇게 무서웠다니까. 그래서 와, 도화살 갖고 싶다는 사람은 이해는 해요. 하지만 도화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어떤 건 멘탈로도 충분히 가능해. 사람이 빛나잖아. 그러면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오, 저 사람 옆에 있어. 나도 정말 살아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햇빛을 받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이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스며들어야 되죠? 하잖아. 이모들, 형들, 아까 말한 거 기억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친절하고 다정하고 어떻게? 나머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 다들 말을 못하네? 기억을 못하나봐. 그의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가지고 사랑을. 오, 맞아. 정답 나왔다. 칭찬이죠. 바로 그 부분이야. 칭찬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반가워요.
바로 칭찬을 하고 다정하게 하고 친절하게 굴어요. 우리가 점사를 볼 때 인복 들어온 해니까 올해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구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귀인을 잡아야 되는 해예요. 올해 그 귀인을 사용하는 해는 아니에요 라고 우리 엄마가 말해줄 때가 있거든. 그거랑 똑같아. 내가 사람을 꼬실 때도 친절하고 다정하고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먼저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은 하루가 언제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되게 힘들거든요. 24시간에 1시간이라도 그때 이제 이모들하고 형들이 좀 도와주는 거야. 잠깐 이모들 이모부라고 안 하고 이모들 이모라고 형들 형들 한다 해서 삐지지 말고요. 자, 먼저 이 부분에 빠르게 하고 갈게요. 왜냐면 1시간 동안 빨리 말해야 돼. 안 그러면 기도 시간이 늦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도 신청하는 이제 누나들 끊는다고. 누나들 형들 이제 막 난리 난다고. 내가 가끔씩 누나라 불러줄게. 이모라 하는 거 가끔 이모도 있어서 이모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사람과 나랑 궁합이 맞을까?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 좋은 사람 맞을까? 마지막 우린 정말 이대로 결혼해도 될까잖아. 자, 궁합을 일단 보자. 궁합을 볼 때 이상하게 자꾸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 싸워. 이걸 원진살이라고 해요. 서로 얼굴만 봐도 자꾸 싸움이 난다고 해서 막 궁합 보러면 둘은 원진살이 있어서 살을 풀어야 돼. 구슬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족을 하나 가져가 봐. 그래야지 궁합이 좋아져. 이럴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사람은 계속 들어봤을 거야. 또는 진짜 우리가 궁합이 좋은가? 자꾸 싸우는데 좋은데 자꾸 싸우네? 아니면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 궁합이 되게 좋은데 앞으로 궁합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저번에 사귀었던 사람은 궁합을 봤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헤어졌는데 궁합이 안 좋은 걸까? 그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 근데 궁합이라는 거는 있잖아. 중요한 건 먼저 이모들 형들이 체크할 게 하나 있어. 어떤 분은 궁합이 매우 좋다고 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소소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냥 그래. 그리고 어떤 분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어. 그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밥값만 해오면 되지. 돈은 잘 벌겠다. 책임감은 있겠다. 결혼하시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밥값이랑 밥일만 잘하면 뭐해. 응? 중요한 거는 자손의 번영이 안 되잖아. 응? 자손이 안 맞아. 애가 안 태어난다고 삼신줄이 약해. 이러면 안 되지. 둘이 궁합 봐봐야 뭐해. 좋지 않아. 삼신줄이 약한데 어디서 합의가 들어오겠어 하면서 안 좋게 말하는 분도 있어. 이것도 다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궁합을 보더라도 정말 그 선생님이 왜 궁합이 좋다고 하는지, 왜 저 선생님은, 왜 저 신랑님들은, 왜 더 동자는, 저 도령은 왜 신랑님들마다 다르게 궁합을 말하는지, 왜 좋은지 한번 체크하시고 나쁜 거면 왜 나쁜지 거기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우리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궁합 보러 오면 이거는 꼭 지키세요 하고 말하는 경우 있어. 궁합이 좋든 나쁘든 궁합이 좋을 경우는 어떤 부분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잠깐만 여기까지 이거 밑에 좀 읽어줄게요. 저 패드로 라이브 켜놓고 폰으로 채팅해요. 천재야. 나도 그러고 있어요. 긍정적인 메타 케어를 위해 그럴 수 있지 않은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습관은 무서운 거거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상대는 식어서 갈까요? 어떤 게 그런 줄 알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갖고 싶다. 어떤 게? 도화살. 도화살 있다 했는데 선생님, 동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딩동댕이야. 잘 맞췄어요. 동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동료님 아니고 동자님이신가? 동료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팔짱 끼고. 동자 말실수할까봐? 동자 말실수 안 하는데 동료님은 동자 조금 감시해. 동자 짝꿍이거든.
가끔은 말 잘 들어야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글이 생각나냐? 맞아요. 올해 저한테 기인들하고 그러셨는데 친절하고 다정을 하셨어요. 딩동댕 맞아. 진절당정 칭찬 메모. 저희 부부는 앞으로 더 싸워야 한다는 싸울 거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맞아. 실컷 싸우라는 부부도 있어요. 가끔 공수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를 들었을 텐데 아마 어떻게 슬기롭게 싸우는지 그 싸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가끔 연인 사이에서 연애 좀 해본 여기 누나들 보면은 그런 생각 해봤을 거야. 형들도 그때 그냥 싸울걸, 그때 말할걸, 이런 거 있잖아. 후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 풀라는 거야. 풀 게 많다는 뜻도 돼. 이번 연도 삼시할머니 들어온다 그랬는데 오호,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원친살이 있다고 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서로 다 말다툼하는 걸 싫어해서 다투지 않고 노력하는 거 잘 안 싸우며 살고 있어요. 맞아. 원친살이 있다고 해서 어찌 보면 원친살은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보면 싸움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싸움 난다는 거는 애정이 너무 가득하니까 싸우거든요. 애정이 없으면 싸움도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뗄 수 없고 서로 관심이 많다는 뜻도 돼요. 동료님 기호시 나 동자라니까. 동료 옆에서 있는 거 팔짱 보고 계신데 나이가 동료님 무서워. 약간 좀 전보러 왔을 때 우리 만나러 왔을 때 조금 동료님이 보기에는 이놈 혼내야겠다 싶을 때 나오세요. 보통 혼내요 많이 하고 나는 좋은 말 하러 나옵니다. 좋은 말. 동자 동료님 구분되는데 신기해요. 이모 이제 똑 부러진 신도님 되셨네요. 저는 5, 6월에 위기를 하셨어요. 조심하세요. 5, 6월에 많이 싸울 수 있어. 저는 진짜 후회 없을 정도로 이 남자한테 매달리고 최선이었어요. 결혼 생각도 했는데 이 사람이 좋으니 부모한테도 잘했는데 결혼 생각이 없다 해서 결국 헤어졌어요. 맞아. 다음 이야기가 바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이별수가 언제 찾아오고 이별수와 별개의 궁합 문제를 함께 볼 거예요. 한마디로 궁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과 이 인연의 운명선이 갈릴 때,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야. 이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의 운명과 운명의 교차 지점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게 서로가 이끌어줄 수 있는 성향이 있는가를 살펴본 게 최고고요. 그리고 이 사람 힘들 때 이 사람이 뒷받쳐 줄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 게 궁합이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이모들이 듣고 싶은 거 우리 궁합이 좋은가요?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는 거잖아. 있잖아, 궁합이 좋다고 했을 때, 나쁘다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반응이 내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요. 오케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해결 방법, 대처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싸웠을 때 대처 방법이 있죠. 서로가 그게 윈윈인가. 윈윈이라는 거는 오케이, 여긴 내가 양보하지. 오케이, 난 거기까지 할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가 싸웠을 때 웃으면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욕까지 해야지 후련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뒤끝은 없고. 이 스타일들이 맞는 거예요. 진지한 대화, 그럴 때 내가 힘든 얘기, 나에 대한 힘든 모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든, 회사 얘기든, 나의 마음 상태든, 금전적인 상황이든, 부모 이야기든, 해결 방법 또는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취미생활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가치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 이게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바로 궁합의 최고로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사람이 스스로 볼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좋은 사람인가? 선생님 궁합이 정말 완벽해요. 우린 싸울 때 박턱질 싸우지만 바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해결해요. 정말 최고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최고의 반려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저한테 앞으로도 좋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다가 서로 죽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 물론 이런 사례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싸우더라도 해결 방법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성장 가능성을 주냐 안 주냐도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없어도 될 사람은, 하지만 정말 내가 살아갈 때 앞으로 이모들도 형들도 나이대라면 20, 30대인데 앞으로 6, 70년을 더 그 사람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적으면 30년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눈으로 알고 싶어요. 궁합 좀 그만 보고 싶어요. 불안해요. 타로, 사주, 점집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팔도까지 가서 저는 외국에서도 점 사봐야 하는 분들도 있어. 중요한 건요, 좋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 오케이?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괜찮은 사람일 때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오케이? 이건 인간적으로도 심리학으로도 정신적인 방법에서도 정말 완벽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야. 정말 쉽지? 이모들한테 점 보는 방법 알려줄 수 없잖아. 내가 점을 보는데 점 보는 거 저 하늘에 올라가서 점 보는 건데 우주 기온도 보고 이거를 어떻게 알려줘? 그치? 자, 동생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모. 저에겐 더 칭찬을 많이 해야겠어요.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 이모, 이게 문제라고.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모 미래를 위해서야. 이모 또 혼내야겠어 동료한테. 애정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된다.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말이네요. 맞아요. 정답이야. 이거 있지만 애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도 보지 않아. 도망칠 수도 있어. 재회원도 보고 싶었는데 진짜 나 싫다는 사람 붙잡아서 뭐 하나 생각하고 그냥 참았어요. 이모 재회원을 본다는 건 어찌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보고 운명의 선이 서로 엇갈리는 때가 한 번이라도 있냐는 보거든. 근데 이 부분에서 나는 재회원을 보는 거 희망 고문도 되겠지만 이모가 마음에 한이 남지 않는다면 추천은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 것 같고, 내가 아까 말한 것대로 좋은 사람 된 것 같지 않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놔주는 게 맞아요. 저는 위기가 남았다 하셨는데 벌써 스트레스예요. 파이팅!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내놓는 해결 방법, 대처 방법이 서로 맞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 좋은 정리 방법이에요. 잘했어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얼굴 보고 헤어지자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많이 울었어요. 맞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혼주의와 결혼주의라고 하죠. 결혼을 원하는 사람과 비혼주의자 혹은 다자연애자와 한 번만 만나는 그런 연애 스타일이신 분들도 있어. 이런 문제로 궁합으로 많이 오기도 해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 사람 바람둥이에요. 너무 많이 바람을 펴요. 하지만 나도 사랑한다. 진짜요?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시대는 다자연애라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하고 연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모도 형도 이제 거품 물고 쓰러지는 분들 몇 분 있을 거야. 와, 그게 사람이에요? 하고 그런 연애관도 있어요. 요즘 동성 연애, 양성 연애 되게 다양한데 그거라도 뭐 인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향인걸?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 부분에 맞지 않는다면은 서로 맞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택을 하길 바래요. 실제로 다자연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과 결혼하신 분이 있어야 하잖아. 실제로 사례자가 있긴 해요. 실제로 양쪽에서 아파트 한 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살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 괜찮은 거래? 서로 합의가 다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쪽 집 A씨집 갔다 올게. 그 A씨집에서 밥하고 빨리 하고 다 해.
막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막 AP랑 잘 살아. 그러면 시집에 다시 가. 시집에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지내는 분도 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일 수 있는데 한국에도 조금씩 일어나는 티는 안 내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 맞아요. 싸웠을 때 대처 방법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경험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해결 방법 서로 다른데 서로 그걸 좋으라면 괜찮나요? 궁합을 말하는 걸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네 선택 존중한다고. 너도 고민 많았지 않냐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너가 후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울면서 알겠다고 헤어졌어요. 이젠 정말 누구 만날지 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있잖아.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여기 채팅바 있는 사람 다 그러고 이 화면 보는 사람 다 그럴걸?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칼에 손을 베었어. 5살 때 베이든 10살에 베이든 100살에 베이든 아픈 건 똑같아요. 주사 따끔한 것도 똑같아. 7살 때, 9살 때, 12살 때 아픈 건 똑같단 말이지. 잘 생각해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면은 밖에 버스도 못 타요. 택시도 못 타. 왜? 우리 다 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 있잖아. 그러면서 서로 물들어가는 거야. 아까 첫 번째 스텝이라 했지. 스텝 기억나요? 이모를 좀 더 사랑할 필요가 있어.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한 그 시절 감사하고 내가 사람에게 원하는 것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을 되게 잘했어요. 되게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감정이 아직 소모가 되지 않는 거는 인연법에 얽힌 것도 있고요. 이모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 넘어갈게.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이모 얘기는 너무 점사 얘기예요. 저희 박 터지게 싸우고 뒤끝도 있고 굴고 사는 거 보면 굴도 괜찮은가 봐요. 커봐. 많이 그럴 수도 있어. 원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어떤 합의점? 아까처럼 우리가 어디서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넌 거기까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야. 바로 서로 성향을 알아가는 거야. 근데 성향이 바뀐 수도 있거든. 왜? 오늘의 그 사람, 내일의 그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이모든 형들이든 착각하는 게 있어. 그 사람 원래 안 그랬어요가 아니야. 천천히 변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정관념을 쳐다본 것도 이모들, 형들의 문제점 중 하나야. 그 사람이 언제 변했을까 눈치채고 싶을 때, 눈치채야 될 때, 그때를 이모, 형들이 마음대로 넘어갔겠지. 혹은 아까 이기적인 마음처럼, 이기적인 사랑처럼 넘어갈 수도 있고, 물론 이 말이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어. 무조건 그 상황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중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남네요. 기억해요. 그거는 어떤 인간관계도 똑같아.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걸 절대 잊지 말아요. 보면 좋은데 말하면 기분이 딱 서럽게 대화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대화법 정말 중요해요. 서로 싫어하는 행동이나 말 안 하기를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야. 완벽한 퍼즐은 없어요. 그 완벽한 퍼즐은 쌍둥이 일란성도 다 틀려요. 새로운 사람이 두려면 나 자신부터 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딩동댕.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싫다는 게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존중해주고 있음을 느끼니까요. 싫다는 걸 계속하면 결국 싸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싫다는 게 정말 남들이 봐도 그건 아니지 이런 게 있거든? 이모도 형도 야 저거 못 참겠는데 그래 근데 만나야 되니까 참아야겠지 라는 게 있을 거야. 그 부분이 정말 범법에 해당이 되는가, 또는 100명이 말해도 그 100명 모두가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나는 동물은 다 죽어야 된다 생각돼. 난 동물 절대 반대고 동물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모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학대하고 싶어하고 막 싫어해. 근데 그거 참아. 그냥 동물 안 보이는 데서 데이트하면 되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쵸? 이 정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길 바래. 자존감을 뚝뚝 떨구는 남자만 만나다가 자존감 팍팍 올려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이 인연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만남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이모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신 분이에요. 맞아.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나의 존재감 지켜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헤어나와서 제 스스로 가꾸고 발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윗은 말 공감이요. 하트. 아름다워요. 하트. 다들 여기 손님이 좋은 소식에 다들 기분 좋아하시네. 맞아. 맨날 중내 산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풀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들인 거 하면 동기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별수겠죠. 이별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모들, 형들 Q&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별수는 있지. 궁합이 아무리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별수는 어떻게 누구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사람이야. 궁합도 좋아. 근데 이별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완전히 완벽해. 저도 그러면 제가 막 그러지 않아도 이쁨처럼 제 짝이 오겠죠? 부러워요. 하트. 그래. 맞아. 이별수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어떤 커플이든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이별수는 뭘까요? 죽음이겠지. 누구나 죽잖아. 손잡고 죽진 않잖아. 손잡고 죽어도 1분의 1초 숨통이 뛰어 있는 거는 다들 틀려요. 이별수는 누구나 있다고. 오케이? 두 번째.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근데 동자라고 해줄래요? 동자 사랑해. 형 기다렸어? 맞아. 백리해라에다가 언젠가는 죽잖아. 그래. 얻고 싶네. 이별수는 누구나 있어. 모든 만물에는 이별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 이별수는 어떤 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동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여기서 이 사자성어를 아는 분, 이별수에 대해서 사자성어. 자, 거자필반 해자정리. 한 번 만났던 인연은 분명히 언젠간 헤어지고 헤어졌던 인연은 분명히 다시 만난다는 육두윤회의 인연법이 되기도 해요. 해석은 종교마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르게 되겠고. 그치? 이렇게 보면 참 사주팔자 신기해. 안 믿고 싶다가도 믿게 되는, 사람마다 다르죠. 사주팔자는. 그치? 사주팔자를 얘기하면은 이모들 가끔 임신은 들어왔어 하잖아. 임신은 들어왔어. 혹은 애기 가져야 될 거 하면은 저는 모태솔로인데 애기를 어떻게 가져요? 저도 성모 마련인 채 애기를 잉타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임신운이 들어왔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의 창작 활동이 해야 될 시기다. 너가 무언가 만들어낼 시기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주마다 살풀이가 다 틀리게, 살이라면 도화살이나 역마살이나 이런 살들이 있죠. 원진살이나 다 살풀이가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주풀이한 거 안 맞은 것 같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분들은 내려온 대대로 배운 거를 응용하고 자 본인이 공부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거에서 맞다 틀리다기보다 이모들 형들이 그 운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운명이 변해요. 신점도 사주든 타로든요. 내가 제외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제외의 운을, 그래 그 사람 다 차단할 거 하고 다 차단을, 제외를 어떻게 해? 물론 어떻게 해도 뭐 할 사람은 하겠지, 운명 같은 제외. 하지만 내가 그 실력 같은 운도 쳐버린다면 제외는 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바로 그래, 이별수라는 건 모두 다 들어와 있고, 다시 이어져 나갈게요. 그리고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이별수에 들어와야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이야. 죽음이 곧 그 두 사람 청춘 남녀를 갈라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별수에 들어왔으니까 조심했을 때, 우리 다음 달 결혼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7월에 이별수야, 올해 7월에 이별수니까 조심해. 그러면 저 7월에 상견례, 아니야 6월에 상견례하고 7월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식장 벌써 잡았고요, 다 집도 돼 있어야 할 때 바로 죽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별수가 들어왔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는 있어. 어라? 왜 이별수지? 하고. 물론 정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별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혹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환경, 부모님이 헤어지라 해, 혹은 그 사람 가치관이 변했어, 아니면 나한테 정이 떨어졌대, 나도 정이 떨어졌어, 혹은 빚이 있네, 이런 거 진실이 밝혀졌어, 이런 식으로 뭐 이별수는 올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궁합이 좋든 궁합이 나쁘든 정말 서로한테 진실된 거를 얘기를 많이 전달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똑바로 정하고 똑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별수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 그렇다고 너 그때 내 스테이크 잘라놓은 거 네가 먹어서 기분이 나빴어, 너만 입이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야 나 사실 스테이크 더 좋아했어, 그때 조금 서운했어, 우리 다음에는 좀 50g 더 시키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야. 이모들, 형들 이제 이별수 얘기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이별수의 간단한 원리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는 여기 이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을 거야. 최근에 엄마가 고맙다고 점사를 한 줄 보내준 적이 있어. 이별수 조만간 들어오니까 마음 정도는 잘하라고. 그건 바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가치관이 변하거나 저 사람과 나의 성향이 충돌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혹은 서로에 대해서 더 진실되게 다가가니까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거나 서로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그 환경에 대해서 서로 자주 못 만나는 상황이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별수를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들, 형들 이별수 있다 했을 때 우리 헤어지나 봐, 정주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별수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고 염두하고 그때 집착은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서로 진실되고 사랑을 하라고. 자, 이제 또 댓글을 읽어볼게요. 내 댓글 타임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동생이 동료를 제일 좋아하는 과일 알려주세요. 이모가 좋아하는 과일 동생도 좋아해. 오케이? 진짜야. 동자 못 먹는 거 없어. 그러면 동료님은 복숭아, 저기 복숭아 산더미로 있거든? 복숭아 좋아해. 근데 복숭아 계속 들으면 다른 실령님도 나눠 먹겠지? 그래서 동료님 자리는 항상 가짜 복숭아가 쌓여져 있어. 가짜 복숭아 나뭇가지랑. 그래서 동료님은 복숭아를 좋아한다. 나는 누나들, 형들이 좋은 거 다 좋아한다. 뭐냐면 원래 우리는 정성을 좋아해요. 어떤 정성? 똥만 안 가져오면 돼. 똥은 그건 정상 아니야. 정상이 저는 언제 또 인연이 오나요? 아이고 이거
있잖아, 엄마한테 내가 늦게 왔어도 항상 엄마 곁에 머문 거 있거든. 2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형은 2년이 언제 오냐가 아니라 작년부터 말했어. 제발 거기 좀 나가라고, 조금 나가라고, 바깥 활동 좀 하라고. 이거 100번 얘기했어요. 제발 움직여, 거기 좀 가라고. 특정 장소 지명까지 했어. 오케이? 근데 형이 안 갔지? 왜? 형 코로나 걸릴까봐. 헤어진 인연은 다시 만나면 예전에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딱 도화사 역마사 다 있던데. 오, 퍼펙트입니다. 역마사였으면 여행 가고 싶을 때, 부서 이동할 때, 이직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지살이 더 좋아. 지살이. 동자님이 격려와 힘을 주셨는데 가끔 문화자, 인원오늘 다른 곳을 소모하고 징징대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진 않아. 충분히 자기 인생에 이별수를 지금 형이 다 쳐내버렸는데, 이제는 형은 옛날이었으면 어떤 그 누구를 만나도 이별수가 금방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왔을걸? 혹은 이용당하는 사람만 만났을 거나. 그러기 때문에 형이 지금 굉장히 좋은 온기를, 기반과 기틀을 다 다져놨어요. 1년 동안 고생 정말 많았지. 그거를 혼자 야금야금 그냥 성삭게 하고 있었던 건데, 안 그래? 이제는 어떻게, 이제 나가야지. 어떻게 쟁취하러. 살이란 살은 다 있는 나. 괜찮아. 좋은 살도 많을 거야. 긴 살도 있을 거고. 엄청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니 결국 결혼했습니다. 고생 마음고생했겠네. 저는 동자님 말씀에 울 거여서 눈물이 찔끔찔끔했어요. 아까 울지 말고, 울고 싶으면 팍 울어. 팍 운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눈물도 있잖아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눈물이 흘리면은 스트레스 해소 같아요. 남자가 일찍 주는 이유가 눈물을 안 흘려서라고 하잖아. 자기 속마음 말을 안 해서 바로 이렇게 눈물이 스트레스 흘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이모들 눈물 팡팡 흘려봐봐. 얼마나 스트레스 마이너스 100 하면서 떨어질 거야. 근데 있잖아, 형들 뚜르르 엉엉하고 막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그런 거보다 낫지. 장수해서 오래 사세요. 똥밭에 굴려도 정승보다 이승보다 낫다잖아. 그래서 창작가들이 글, 그림, 음악을 만들고 자기 자식이라는 건요, 맞아요. 죽음이란 게 슬퍼요. 헉, 무섭네요. 죽음은. 이별수의 죽음도 포함이 된다니.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별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군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려고요. 이별수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동자님 재밌어요. 고마워요. 5, 6월 얘기를 듣고 진짜 가치관 차이를 엄청 싸웠었어요. 근데 대화 진지하게 속 다 터놓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고생했네. 용년님 복숭아였네요. 만나게 되시기. 지살 저 이때어요. 히히. 오, 지살은 잘 쓰이면은 여행 다닐 때 아주 도움이 돼요. 내가 여행 가고 싶다면 빡 하고 갈 수 있어. 다음에 꿈에 대한 주제로 와주셔도 좋겠어요. 꿈에 대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꿈이란 거 있죠. 꿈은 조금 이중적인 위험수가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를 한번 꿈에 대한 종류를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예지몽, 신몽, 뭐 이런 여러 가지 꿈이 되게 다양하다고. 근데 이제는 이거 꿈을, 여기 꿈에 대해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꿈에 잠깐 만났던 귀신이 힘을 받아, 믿음을 받는다고.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이모들, 형들이 잘못 꾼 거고, 와, 저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봐. 꿈에서 이러는데 실제로도 따라다닌 거 아니야? 실제로 내 옆에 있나봐. 내 옆에 있나봐. 오늘 허우적 놀고 내 옆에 있나봐. 이러다봐. 그러면 그 귀신은 옆에 있겠지. 날 기억해준다고? 좌표가 생겼다. 이러면서. 그래서 꿈에 대한 희망을 굉장히 말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꿈을 꿔도 사람이 이렇게 수면이 야바닥 깊어졌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손님들 같은 거, 꿈 같은 거 이만큼 꾸밀 때 있어. 이만큼 될 때도 있고 막 보내.
근데 사실상 꿈해몽도 이게 신청풀이는 똑같거든요. 신령님들 내가 봐주기도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신몽, 스트레스성으로 반영된 거, 심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들어간 거, 걱정된 거, 예지몽, 막 귀신, 막 다 복잡하게 있고, 본인 상상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꿈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꿈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좋은 건 그래 이걸로 안 좋았구나 하고 꿈일기 쓰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꿈일기를 쓰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꿈을 꿨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만 지나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꿈에 반영되는 특징과 의미는 완전히 다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꿈에 대해서 궁금하면 살짝 얘기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약간 예민하신 우리 신도 형 이제 누나들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몸이 아플 수도 있거든. 지호형아님 특정 잘 돌아가세요. 저는 홍염살이 많다는데 예술 쪽을 좋대서 다행이에요. 예술계의 한 획을 긋고 싶네요. 지살이 좋은 살인 건 처음 들어봤어요. 홍염살도 도화자도 옛날에는 화류계살이라 해서 되게 좋지 않게 봤잖아요. 하지만 화류계는 뭐야? 춤과 악기, 예술을 분야에서 뛰어나고 서예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엄청난 예술계 예체능으로 충분히 쓰고도 남는 좋은 살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살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나쁜 살만 있진 않아요. 동생이 울고 싶을 때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사라져야 전생에 죄업이 많은 걸까요? 그렇진 않아. 왜 그러냐면은 형아가 울고 싶을 때 그때도 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눈물이 사라지는 거는 어찌 보면 우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 한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 산 사람도 한이 있잖아. 죽어서도 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한이 무엇이냐 파헤치는 거는 여기 와서 같이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날 잡아서. 혹은 그게 내가 무슨 한이 있었을까 하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 한마디로 이걸 심리학으로 본다면 트라우마 마주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들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말고 지나온 건 지나온 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별수가 들어왔어도 인연이 남아있으면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이별수 했다가 결혼했다 이런 분 있었잖아요, 아까. 동현이 동전이 이제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조상바람이 자꾸 들어서 선생님들 찾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칠성줄이 세다고.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칠성줄이라는 거가 무엇이냐 이해할 필요도 있고, 조상바람이 무엇이냐도 이해할 필요도 있고, 조상바람이란 것도 왜 부냐, 어디, 왜, 일단 누구한테, 육가원칙으로 파헤치고, 칠성줄도 왜 칠성줄인지, 칠성줄이라는 게 무엇인지 육가원칙으로 파헤치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왜 칠성줄이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칠성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칠성줄이 여기에 한 사람만 있겠어요? 칠성줄이란 거는 되게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 칠성줄의 형태도 다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칠성줄이야. 너 이거 해야 돼. 기도하고 살아야 돼. 너 몸이 아플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결론 짓지 말라. 꼭 칠성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한때일 수도 있고, 한 시기가 있고, 혹은 정말 평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정말 정확히 달라요. 우리 신도님들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찾아오는 거는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기획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걸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 동전님이 동료님이 너무 풍겨있다. 고마워요.
오마이갓 무서워.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방울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좋던데. 있잖아, 방울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좋던데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예민하지 않을 필요도 있어. 방울소리 좋은 사람은 좋아요. 싫은 사람도 싫은 거고. 이거는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취향으로 가세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예민하게 받아들일수록 내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은 왜 이렇게 가끔씩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귀신 장난인가 봐. 신내림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신체자인가 봐. 너 절대 너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사람도 있어. 있잖아. 정말 받아야 된다고 하면 무불통신은 입부터 트이는 분들 있어요. 입부터 트이고 가리도 알아서 하고 신랑 이름도 알아서 보고 신랑의 이름 명패 말고 이름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날짜 다택이라고 산을 강제로 돌려.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직장인이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려준다고. 왜? 어떻게 해서 손님이 깃발 안 꽂고 아무도 말을 안 해도 손님이 들어온다고. 오케이? 그리고 잘 생각해봐. 매달 교통사고 몸이 치여. 온몸이 부셔져. 하체가 빡세 나서 점프트럭이 부시고 갔어. 그리고 예지몽 듣고 심지어 점사도 굉장히 작아. 근데 이 사람 뭐하게 평범하게 살아요. 왜? 신뢰를 안 봐도 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신뢰를 왜 이렇게 목숨 건 거야? 자, 신뢰를 했다 쳐요. 제자 했다고 쳐. 이모들, 형들 만나고 싶은 사람 절대 만나지 못해요. 친구, 애인, 배우자 절대로 내 맘대로 못 만나.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는 시간, 공부할 거 모든 거 다 신랑님들이 정해줄 거야. 연예인 스케줄처럼 하루에 3시간, 1시간 재우면서 어떻게 스마트해요? 그리고 하루에 3산을 걸어서 돌아라 하면 이모들, 형들 하루에 9시간, 10시간, 14시간 산 탈 수 있어? 그것도 야산이든 아침산이든 눈이 펑펑 내리는 설산이든 그거 가능해요? 친구 만나지 마, 부모 만나지 마, 배우자 안 돼, 쟤 이혼해. 이런 경우, 이혼하는 경우 별로 없어. 근데 그런 혹은 심벌이라 해서 애가 연속을 3명 연속 다 애가 아플 수도 있어. 왜? 너가 제대로 걸어야지 내가 이 아픈 거 거두어주겠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왜? 너가 인간이었을 때 덕이 없구나. 너가 인간으로서 잘 살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채 잡고 가시는 분도 있어. 왜? 죽을 때까지. 혹은 그러니까 신령이 모시고 제자한다 쉽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인간으로서 불의하고 제발 영적인 걸로 해석하지 마. 영적인 거 해석하고 싶어. 육가원칙을 해석하라고.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오케이? 이런 거 하나도 해석 안 하면서 왜 자꾸 이러니까 신의 뜻일 걸. 이러니까 귀신의 소양이니까. 이러니까 영적인 거 해야 돼. 이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현실감 있게 살아요. 현실감 있게. 있잖아. 이모들, 형들 불교, 기독교, 도교, 힌두교 다 믿어도 상관없거든? 무속신앙 그걸 다 존중해요. 이 곳은 다 존중한다고. 신을 믿는 거니까. 우린 다 신교니까. 다 존중을 했는데 중요한 건요. 이모들, 형들이 현실 세계에 할 건 해야 돼. 현실에서 노력은 이모, 형들이 같이 해야 되고. 알았어요? 있잖아. 모든 거를 다 연관돼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 믿어도 돼. 의지해도 돼. 하지만 똑같은 말 하나 해줄게요. 맨날 얘기한 거 있어. 수험생 할 때 공부하지 마. 너 어차피 서울대 가. 내가 굿 해줄게. 뭐 해줄게. 공부하지 마. 이런 선생님 절대 없어요. 공부 잘해라. 내가 빌어가지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어. 이게 맞거든? 근데 이걸 맞지만 수험생 분이 제가 굿을 신청했으니까 저는 무조건 서울대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쉴래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할 건 공부하고, 내 덕을 쌓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학교 갈 거 가고, 회사는 회사대로 가고, 내 노력, 내 인생의 기반을 절대적으로 잡으라고. 사업하시는 분 장사해야죠. 홍보해야죠. 우리가 홍보해 줄 수는 없어. 우리가 장사할 수 없다. 우리가 음식해서 음식점 해도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알아서 팔리는 건 아니라고. 문을 열어야지 손님이 오고 가게가 활성화가 되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지 말고, 무기력하지 말고,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을 때 묻고 같이 의지하고 함께하는 게 점이에요. 오케이? 무조건 내가 무당감인가 보다. 난 귀신 들렸나 보다. 무조건은 없어. 무조건. 내가 그럴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충분히. 하지만 거기에서 무조건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오케이? 동생이 너무 똑똑하셔서 엄청 쉽게 설명하네요. 능력 비교해야지. 우리처럼 어쩌고 저쩌고 무슨 바람이 불어갖고 무슨 쥐노기가 어쩌고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여기는 무당학교가 아니잖아요. 다들 이모도 형들 알아도 듣고 가야지. 저도 좋아요. 동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까진 아니에요. 그냥 뭔가 편하더라고. 향냄새도 그렇고 그냥 뭔가 이쪽은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편해요. 그럴 수도 있어. 집안이 빌고 살던가 그런 식으로 이쪽에 종교가 다신교 종교가 많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 앞에 편한 사람이 있고 부처님 앞에 편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여기 점집이 편한 사람이 있어. 그런 식으로 가면 돼.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국어 선생님이라도 저기 국어 선생님 여기 국어 선생님이 다른 것처럼, 내가 국어를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하는 것처럼, 혹은 음악은 잘하지만 미술은 좀 불편한 것처럼 다 다를 수 있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난 그런가 보다 하면 큰일 나요. 왜 이걸 자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잘못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혹은 어디 사이비를 만날 경우는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맞았나봐 하면서 사기당할까봐 그래. 사기당하지 말라고 잘 생각하라는 거야. 알았죠? 무서워요. 헉, 반성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화이팅. 과몰입하지 말고 본인도 열심히. 맞아요. 과몰입하면 안 돼요. 할 건 하자라는 말씀인 거죠?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죠. 하트. 가슴이 찢기는 안 좋은 일에 가슴에 묶어가는 일 많은데 선생님, 동생님 말씀에 가슴이 조금 형이 오타가 많네. 괜찮다는 거지? 나아졌다는 거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 오늘도 이제 1시간 꼬박 됐네. 다음 주에 또 만나고 편안하게 좋은 꿈 꿔요. 오늘은 동자가 굿나잇 해줄게. 다들 좋은 꿈 꿔라.